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현재 우리 언론의 그 보도 태도를 보면요, 이번에 이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도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사고의 이 책임자 원인 규명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관계가 없는 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세월호 때하고 똑같은데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제가 볼 때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모든 사고에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죠. 다들 자신의 그 직무 영역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겠는데, 통상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 얼마나 그 CCTV가 분명한 나라입니까? 9.11 테러, 그 엄청난 전 세계적 규모로 보더라도 역사상 최대의 테러거든요. 한순간에 3,000명 이상이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때도 미국 조야나 미국 언론에서 미국 국민들은 당시 대통령 부시에 대해서 어떤 공격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부시에게 힘을 몰아줬어요. 그 당시 부시는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조차도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는 하나로 뭉치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이죠. 세월호 때 그게 이제 끝판왕급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저들이 또 이것을 이제 시도한다는 게 도처에서 지금 읽히고 있고요. 이제 촛불 집회에 이제 명확한 타이틀이 떴더군요. 완전히 이제 이태원 사고를 이제 빌미로 해서 반정부 투쟁 이제 본격화하겠다는 그런 게 지금 다 드러났죠. 그런데 제 누리 PD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살펴본 바, 현재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 힘 있는 그 언론에서요, 몰아가는 논조를 보면 이게 상당히 이게 어떤 계산속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잘 말하지 않는 이태원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뭐 몇 가지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이걸 공유하시면은 지금의 우리나라 언론의 지금 문제점까지도 함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감추고 있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자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용산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인 이임재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임재가요, 이번에 사고가 난 그쪽 용산 이태원 쪽에 실질적인 안보 책임자다, 안전 책임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용산 경찰서에 이제 일한 게요, 2022년 1월 17일입니다. 문재인이 알박기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문재인이 퇴임하기 직전에 해놓은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찰서장 정도를 뭐 대통령이 직접 뭐 인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문재인의 임기 말에 그때 인사가 있었고, 그때 이제 용산으로 온 인물인데요. 이 총경 이임재가 현재 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놀랍게도 이 이임재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제1 책임자는 바로 이 이임재입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언론의 이중성, 어떤 그 업무성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용산서에요, 참사 사흘 전부터 인파 사고 우려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압사 응급만 무려 9번, 신고했지만 조치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뭐 완전 전공법을 이제 취하면서 112 넉장 대거 대처, 이런 논란이 일자 말자 한 점 의혹 없도록 모두 공개하라고 지금 특명을 내려놓은 상태죠. 이걸로 지금 좌파들이 오히려 시무룩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지 못하고 뭔가 이게 쭈뼛쭈뼛 되는 상황을 그들이 원했거든요. 계속해서 음모론을 이제 불사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건데, 대통령이 완전히 공개하라, 치부도 드러내라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요, 훨씬 낫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요, 용산 경찰서 관련 뉴스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중요한 뉴스로 다루면서 그쪽으로 어떤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뉴스 자체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때문에 용산경찰서는 사실상 책임론에서 지금 비켜서 있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이제 방송사에서 앵커와 기자가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요거 보십시오. 빨간 줄만 읽어봐도요. 축제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첩보 보고서가 올라갔고요. 첩보 보고서가 올라간 상태에서 용산경찰서장이라든가 지휘 라인에서 이것을 묵살한 정황이 발견된 거죠. 자, 용산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인 경찰청이라든가 서울경찰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속하게 뭐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갔느냐 이것을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요 용산경찰서에서 뭉갠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아주 진하게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용산경찰서가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내람으로 이번 사고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잘 말하지 않는 이태원 사고 결정적 원인 뭐 이런 제목으로요. 첫째 상인들이 평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죠. 상인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장사 속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 이태원 쪽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클럽이라든가 기타 모든 어떤 업종에서 이 헬로윈 이쪽 이제 기간을 자신들의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자, 그 가운데서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요. 매년 해가 더해 갈수록 입소문을 타면서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게끔 하나의 영업권을 형성했죠. 헬로윈 데이에는 이태원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2030 그 세대 쪽에서는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저는 여기 이게 축제고 어떤 축제를 주최하는 단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일종의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헬로윈 데이 시장. 거기서 그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축제의 그 사고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 주최자 없는 자생적 대규모 축제 형식의 행사였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죠. 책임자 처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주최한 게 없어요. 그냥 그쪽 뭐 이태원 상인들이 그냥 헬로윈 장사를 한 거야. 그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언론에서 이걸 강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리고 세 번째 상인들 경찰 인원이 많으면 영업하는데 지장을 준다. 오히려 분위기만 해친다. 이러면서 지금 언론 보도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요. 상인들 자체가 많은 경찰이 오는 것을 꺼렸다는 겁니다. 경찰 너무 많이 보내지 마라. 뭐 요구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 같은 그 경찰 병력도 경찰 인력도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이런 조건을 감안하면은. 이런 것도 언론에서 살짝 지나가는 식으로 다룬 데도 있지만 이런 것을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묻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요, 지금 의혹이 크게 일었던 그 마약 사탕. 이 마약 사탕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좀 봅니다만 언론에서는 이게 잠깐 떠들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죠. 이것도 집중적으로 조금 조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약 사탕 같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될 시점에 계속해서 용산은 그때 뭐 했느냐 이것만 지금 파고 있는 거죠. 지금 언론이. 행안부 장관이 무슨 말 했느냐, 무슨 망언을 했느냐, 경찰청장은 뭘 어쩌고 했느냐 이런 것만 얘네들이 언론이 코를 킁킁거리면서 들이대고 있죠. 아무튼요, 이 마약 사탕이 조직적 범죄와 연결된 그런 흔적이 없느냐 이걸 지금 규명한다면 이거야말로 대특종이죠. 언론은 당연히 이런 쪽에도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어떤 뚜렷한 축제 주최 단체가 없기 때문에요. 관리 조직이 없습니다. 관리 조직이 뭐 상인회는 있겠지만 그 상인회가 모든 것을 또 책임질 수도 없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한 축제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도 이게 관계가 거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이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누가 뭐 그 축제를 하라 마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파가 예상이 되는 축제를 하니까 뭐 안전조치를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없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경찰도 당연히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뭐 예상은 되었지만 일반적인 다른 축제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호 혹은 안전 뭐 조치 등등에 있어서요, 다소간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제가 앞서 지금 벌써 요걸 언급했죠. 이 용산경찰서장의 직무 범위에 분명히 이번에 일어났던 예상되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는 뭐 안전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통상은 안전조치를 요구받습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용산경찰서에서 좀 수고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받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게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용산경찰서에도 다소간 어떤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어쨌거나 용산경찰서장도 이번 이 사고 원인의 결정적 제공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주요 언론의 선전 홍보입니다.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요. 이미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는 이 이태원 헬로윈 데이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여러분도 가서 마음껏 즐기라. 그동안 코로나 뭐 기간 거치면서 답답했을 텐데 이제 뭐 노마스크로 뭐 마음껏 즐기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던 그런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본 어떤 2030들이 대거 또 반응을 했을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 이번에 이 큰 사망자, 엄청난 사망자를 낸 건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개통을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말이죠.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윤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으로 뭐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것은 완전 범지를 흐리는 겁니다. 이 본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선동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윤 대통령이 정말 지금 숙연한 마음으로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수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신뢰도 지금 보이고 있고 선동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히 맞서겠다. 흠을 켜지 말라고 지금 좌파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본인 입으로 뭐 좌파들에게 직접 경고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조치와 그런 의지와 각오가 지금 읽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과거 좌파들이 선동할 때는 그들의 동무대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맞불 집회도 가능하고요. 촛불이 100만을 모은다면 그보다 더 많은 태극기가 모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오히려 우파 강화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언론이 이런 식이죠. 자, 위에는 KBS, 아래는 MBC인데요. 자, KBS가 어제 이런 어떤 보도를 했습니다. 참사 영상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현장 영상이 참 그림은 좋죠. 소위 말해서 뉴스 가치가 있는 그림 굉장히 좋은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영화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 좋은 그림을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KBS는. 계속해서 상처를 이렇게 덧나게 하고 치유를 뭐 이렇게 더디게 만드는 그런 국민을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영상은 보여주지 않겠다. KBS입니다. 근데 MBC는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가 왜 있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뭐겠어요? 결국 윤 대통령과 그건 이제 정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두 언론만 보더라도 확연히 다른 어떤 입장과 스탠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과연 어느 언론이 여기가 진짜 우리가 언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은 자신들 입장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놀아나게 되면 또 당하는 것이죠.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약간의 사실을 갖고요. 그것을 무한 정폭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야들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윤 대통령을 가해자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언론도 거기에 지금 편성해서
그런 쪽으로 기사를 몰아가고 보도 방향을 이제 틀지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그야말로 이제 좌우 대전을 벌여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광우병 때 그리고 세월호 때 그리고 최순실 때와는 다르다. 그때와는 달리 지금 여기는 반격할 수 있는 우파 세력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모하는 마음은 너나 없이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이번에 이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이 없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 저희 누리 PD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애도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할로윈 이태원 사고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될 것을 조명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두들기고 있다. 이것은 선동입니다. 언론의 직무를 완전히 왜곡해서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런 큰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정부를 공격하거나 뭐 사실 사고 나고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사고 원인 규명이라든가 수습이라든가 애도하는 기간에도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떻게 보면 언론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끊임없이 저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분노를 부채질하는 저런 모습은 정말 후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도 언젠가는 개혁을 당할 겁니다. 마지막 개혁 대상이 되겠죠. 자, 일단 요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